점심시간 때 저희 직원들은 그냥 슬리퍼 신고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있어요. 오히려 다른 입주사에서 저희 회사에 이렇게 항의를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통해서 건물의 격이 떨어진다. 같이 입주해 있는 회사의 격이 떨어진다. 민소매냐 아니냐의 여부는 겨드랑이가 노출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 근데 민소매 있는다고 이렇게 겨드랑이를 보여주면서 아니, 누가 이렇게 이러고 다니진 않잖아요. 이제 더 크게 보면 절대평가의 영역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지금 평가의 2위는요. 일할 때 편한 옷이라고 합니다. 일할 때 편한 옷. 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 이 편한 옷의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직무별로도 다를 것 같고. 내 일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 돼요. 네. 상대방에게 제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네.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게 내 일인데 그 가치를 훼손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불편한 거 아닐까 그게? 그리고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렇죠. 정장이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뭐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뭐 수구골 예? 그러한 생각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네. 뭐 꼰대다 진짜 구시대적 뭐 발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많이. 우선 자켓이 있어야 돼요. 자켓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일할 때 항상? 네. 제 병이야. 왜요? 우선은 제가 그러니까 일할 때 입는 자켓을 그냥 사무실에 두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은 내가 이렇게 입는 개인 복장이 덜 더러워지고요. 책상 이런 데 계속 쓸리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키보드라는 게 마우스 계속 만지면 여기가 책상 끝에 닿아가지고 저 여기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긴 자켓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켓이 편한 것 같아요. 여름에도 그냥 에어컨. 여름에 에어컨 세니까 추우니까 자켓 입고 있으면 좋고. 그렇지. 그럼 그냥 저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진짜 완전 나의 근무복이 된 거네요. 네. 자켓이. 네. 유니폼 같은 느낌이죠. 자켓이 없으면 막 불안하고 막 그러진 않으시죠? 불안하진 네. 않은데 그냥 항상 있어요. 항상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있어요. 그 어린애들 그거 같네요. 그 애착 물건 있잖아요. 애착 물건. 애착 물건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불이 많지. 네. 오히려 청바지 입고 있으면 청바지가 답답하더라고요. 청바지가 답답하고. 네. 패브릭 자체가 좀 일하기 되게 두껍잖아. 불편해요. 그렇죠. 부종도 많이 생기고. 부종이요? 네. 이게 안 통해. 편한 거 한번 입어보세요. 네. 집에 너무. 근데 정장 치마 이런 게 되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렇군요. 잘 나오니까. 치마를 안 입어봐서 제가 바지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후성님은 어떤 옷 입을 때 편하시던가요? 저도 정장이 편합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일할 때도? 네, 일할 때도 불편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갑작스럽게 뭐 정부 기관 뭐 노동부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병무청이라든지 이렇게 감사 같은 거 올 때 이제 제가 가는데 이제 막 제가 막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그렇게 가면은 아무래도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뭐 제가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장을 입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장 입는 게 편안해졌습니다. 근데 진짜 세 분의 경우에는 이 정장이 편하다는 게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날지 뭐 정확히 기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갈아입을 수는 없잖아요. 갈아입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입고 있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전 정장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왜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네, 정장을 입고 일을 해도 불편함이 크게 없어요. 근데 네. 그런 거 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장을 입었을 때 되게 불편함을 왜 자꾸 호소하냐면은 어쨌든 캐주얼로 입다 보면은 니트를 입고 면바지를 입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중요한 약속 때문에 정장을 다시 입을 날이 있어요. 근데 정장을 입는다는 거는 좀 더 포멀하게 타이까지 매야 되는데 이 타이를 매는 게 상당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를 매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한번 편안함에 노출되어 있어봤기 때문에 네. 이 결을 풀었을 때 얼마나 편안할지 아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머릿속에는 정장은 불편함 이런 게 계속 남아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뭐 하루 종일 타이를 매고 있는 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저녁 6시 이후에는 타이를 풀고 집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 만날 때 타이를 풀고 만난다든지 그런 것만으로도 그냥 그날 하루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해방된다?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매체 광고 같은 것만 봐도 왜 그 피로에 지친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그거를 풀기 위한 장면, 뭐 술을 먹는다든지 할 때 크 하고 이렇게 아 그쵸. 넥타이 푸는 게 나오잖아. 아 맛있잖아요. 막 남자답고 인상이랑 막. 인상 5만 상을 써요. 막 그러면서 별로 힘들게도 일 안 해놓고 왜 그러세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쵸.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노출되면 될수록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1위로 넘어가도 될까요? 이제 네, 1위입니다. 1위. 기대 안 하셨나요?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많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고맙습니다. 자, 1위는 외근이나 중요한 미팅 등의 일정이 있는지 여부라고 합니다. 있으면 포멀하게. 뭐 그렇겠죠. 이런 거 없는 날은 뭐 그냥 저 반바지. 반바지. 네. 저는 근데 반바지는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면 반바지가 이제 트레이닝복이면 운동을 하러 보내고 싶겠지만 아 예. 그냥 반바지라면 반바지를 입는 것 자체는 상관없는데 전 맨발의 슬리퍼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발가락 싫어해. 발가락이 무브먼트는 저희 집중력을 흐리고요. 아니 그걸 왜 굳이 왜 이걸 보세요? 굳이 보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굳이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을 저는 이제 주로 만나잖아요. 인사 담당. 저희가 갈 일도 있겠지만 네. 근데 책상에서 이제 얘기를 나눌 때 뭐 얼굴을 보시면 되잖아요. 얼굴을 보지만 뭐가 이렇게 자꾸 밑에서 간섭되는 거지. 꼼지락거리면 그게 왜 뭐지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기도 하거든요. 막 이러면 발가락 누가 그 정도? 그냥 안 보고 싶어요 저도. 근데 발가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거기는 이제 매니저님 회사는 그 맨발로 회사를 다니지 않을 거잖아요. 아니요 다니는 분도 계세요. 여자들? 여자분들도 계시고 남자분들도 계시고. 여자분들 발가락이 눈에 띄시는 뭐 건가요? 다 마찬가지. 그치, 그리고 다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서의 그 슬리퍼가 네. 슬리퍼 소리를 많이 내잖아요. 그쵸. 네, 그 소리가 굉장히 거슬기도 하고. 지익지익 하면서 이제 음.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슬리퍼는 좀 안 신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바지는 괜찮다? 전 반바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반바지나 슬리퍼를 입는 거를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되게 그거에 대해서 반발심이 없어요. 없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회사 말고 다양한 회사들이 건물에 입주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 같을 때 저희 직원들은 그냥 슬리퍼 신고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입주사에서 저희 회사에 이렇게 항의를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항의를 관리사무소 왜요? 통해서 왜냐면은 이제 건물의 격이 떨어진다. 같이 입주해 있는 회사의 격이 떨어진다.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당연히 저는 뭐 부러우면은 따라 하시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 끊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항의는 항의할 뿐이지만 결국은 뭐 그 사람들이 저희 회사 직원들을 바라보는 그 느낌을 봤을 때는 나도 입고 싶다 그런 걸 은연중에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항의들을 좀 많이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너희만 왜 편하냐? 그렇죠. 라고 이제 네, 그런 네, 네. 같이 불편해야지 이 자식들아.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민소매는 어때요? 왜 콧구멍이 갑자기 이만해지셨는데 민소매는 어떠신가요? 그것도 뭐 개인의 위생관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도 또 그 겨드랑이에 대한 어떤 그런 예? 남자분 민소매? 남자분 민소매 옷이 거의 없지 않아요? 저희 같이 자율복장이라도 민소매를 입고 다니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성분들은 민소매 이제 원피스. 이것도 민소매 아닌가요? 그쵸 민소매죠. 네, 전 네. 여기 자켓 사무실에서는. 그쵸, 민소매냐 자켓을- 아니냐의 여부는 겨드랑이가 노출될 수 있느냐 없느냐. 겨드랑이 왜요? 싫어서 그래요. 아니 근데 민소매 입는다고 이렇게 겨드랑이를 보여주면서 누가 이렇게 이러고 다니진 않잖아요. 아 저는 민소매 입었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보통. 안녕. 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샌들. 발가락 싫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양말을 신고 샌들. 이유 네. 그것도 더 싫은 건가요? 정말 상상만 해도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양말을 신고 샌들을 신는 네.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신 분을 제가 사무실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겠죠. 예. 네, 그렇게 하고 네, 좀 별로 안 예뻐 보일 것 같은데. 안 예뻐 보일 것 같다. 네. 동의하십니까? 그쵸. 예. 그 샌들을 직장에서 남자들이 신는다라는 게 이제 언제 처음 나왔냐면 1999년에
김민종, 김희선 주演토마토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김민종 씨가 정장을 입고 샌들 신고 다녔어요 항상. 제가 알고 있는 그 샌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정장에? 스포츠 샌들 말고 어떤 샌들이?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는 좀 오. 디자인 좀 들어간 와, 이런 그래요? 예, 그런 샌들이 유행할 때 당시가 있어요. 90년대 후반에 세기 말이라 그런가? 아무튼 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트렌드가 많이 이제 확산이 돼서 예. 그분 양말에 샌들 신었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맨발이죠. 그분이 양말에 샌들 신는 거 상상하고 싶지는 않네요, 사실. 예, 아무튼 네, 어쨌든 두 분은 발가락이 싫으시기 때문에 샌들은 절대 아닌 걸로. 제가 왜 근데 자꾸 이렇게 뭐 반바지, 뭐 민소매, 샌들까지 얘기를 하냐면 요즘 너무 덥잖아요. 여름에 진짜 너무 더웠잖아요. 지난 여름에도 그렇고. 그래서 뭐 쿨비즈 얘기를 하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간 시도를 해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로 더울 줄은 몰랐으니까. 근데 세 분이 생각하는 그러면 쿨비즈의 어떤 선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장 다음에 비즈니스 캐주얼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넥타이를 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쿨비즈는 자켓을 벗는 거죠. 그래요? 쿨하네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네. 물론 내 기준이에요. 남들을 강요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예. 그러세요. 근데 저는 네. 반바지에 꼭 슬리퍼를 신고 민소매를 입어야 될 만큼 사무실이 덥다는 생각은 안 들고 무슨 출퇴근할 때는 뭐 어떻게 오든 저는 크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근데 사무실에 와서는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와도 사무실에서는 구두를 신고 있으면 되잖아요. 보통 그 반대로 하지 않나요? 보통 구두를 신고 와서 이제 슬리퍼로 갈아 신으시거나. 아, 일단 사무실 들어오기 전은 뭐 상관이 없지만 네. 들어오고 나서는 확실히 좀 가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를 들면 쿨비즈에 네. 좀 시원하게 입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여성분들의 경우 이제 지나치게 심한 노출이라던가 혹은 이제 좀 거북할 정도의 시스루 소재의 옷을 입으면 서로 불편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건 좀 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선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네. 아, 그래요? 네. 아마 없으시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고민?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너무 노출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노출이 아니라 누가 봐도 좀 너무 과감하구나라는 느껴질 정도의 이제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탑이 이제 고민을- 너무 과감하게 와이드하게 되어 있다. 그런 적 있었어요. 저희 전에 외국인 사장님께서 네. 여름에 여자 직원이 어깨, 그러니까 이렇게 된 옷 있죠. 여기만 이렇게 팔이 있고 오프숄더? 어깨가 오프숄더에 아, 어깨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 있고 이제 여긴 정말 이렇게 어깨가 드러나 있는. 와이드 오픈. 네. 소매 요만큼 있는 거를 딱 입고 왔는데 저게 정말 회사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분 외국인이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저거는 이렇게 해변이나 아니면 예, 그쵸. 놀러 갔을 때 휴양지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나치게, 그건 이제 쿨비즈에 너무 지나치게 간 상황이 아닌가. 데이오프에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그렇죠. 상관없는데 출퇴근이라든지 그렇게 입어야지만 시원한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예. 얼마든지. 네, 지나치게 이제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옷들도 네. 가끔 보면은 아이고 저러고 어떻게 회사에 오나 이런 생각. 누더기 같은 걸 입고 오시는. 네, 누더기요? 누더기 이렇게 아, 뚫려가지고. 빵꾸나는 그래요? 네. 그런 분들 조금. 거기 그래요. 어디예요, 도대체? 저 한번 구경하러 한번 가면 안 되나요? 이런 거 나는 어디서 보냐면은 지하철에서 출퇴근할 때 있잖아. 네, 맞아요, 시간에 맞아요. 네. 다 직장 가는 사람인 거 아니야. 거의 예, 그 예. 시간에 타는 사람들은 네네네. 학생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럴 때 보면 아이고 저는 어느 회사인데 저러고 다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진짜. 출근길에 어이구. 수없이 그 빌딩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그런 많이 분들이 하고. 이제 IT 회사나 이제 저희 그러니까요. 이거 좀 대변 좀 해주세요. 네, 예. 대변한다기보다는 뭐 이제 그런 복장에 대한 규정이 많이 없네. 없으니까 음. 그런 네, 걸 뭐 있습니다. 그럴 수 이제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 정말 멋있는 분이 있어요. 오. 예, 정말 제가 봤을 때 남성으로 봤을 때 정말 갖고 싶은 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트레이닝을 계속 하시니까 네네네. 이런데 진짜 막 근육이 막 근육 같은 막 이렇게 다
돼 있고 몸도 진짜 그 뭐냐 우리가 보는 그런 경연 대회에 나오시는 몸이에요. 아 도락처럼? 그런 분이라서 그분은 항상 이제 몸에 달라붙는 이제 뭐라 그러지 부인액 딱 달라붙는 부인액에 약간 일반 반바지보다 좀 짧은 핫팬츠 같은 걸 입고 오세요. 네. 예, 운동화에다가. 근데 그거는 몸이 워낙 좋으니까 그게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여성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성분들이 봤을 때 되게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요? 여자한테 극혐하지 않아 그런 거? 근데 진짜 그분 몸이 워낙 멋있어서 그런 거는 또 그러니까 노출이 조금 있어도 남성분이 조금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결국은 내 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패완 몸인가요? 패완 얼이라는 말이 있는데 패완 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극혐이에요. 블룩블룩블룩 네. 그냥 그 근육질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 아니요, 그 블룩블룩이 싫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근육. 과도한 근육질이 저는 이제 볼륨 제 있다고 했잖아.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조금 약간 슬림한데 장근육이 탄탄하게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장 규정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고민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기대되네요. 오늘 어떤 답안 나오는 고민들이 또 있나. 자,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자, 첫 번째 사연 옥호성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자 직장인인데 남자 톤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네. 여기 도시 탈출 아니야. 안녕하세요. 처음 왔는데 막 그러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5년차 여자 직장인입니다. 2달 전 부서 이동을 했는데요. 옆자리에 앉은 차장님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차장님은 출근하자마자 슬리퍼를 신습니다. 아침에 마라톤이라도 하는 건지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발냄새가 제자리에 진동합니다. 발냄새가 옅어질 때까지 저는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발냄새만 문제면 사연도 안 보냈습니다. 문제는 옷이 매일 똑같아요. 처음에는 같은 디자인의 옷을 여러 개 사서 입나 했는데 수요일쯤 되면 쩐내가 심리 밖에서도 납니다. 5일 내내 똑같은 옷만 입는 거죠. 세탁도 안 하고. 제가 오죽하면 옷이 없어서 그러나 싶어 차장님 생일날 셔츠를 사드렸습니다. 그것도 2벌이나. 이제 좀 갈아입을까 기대했더니 어이 옥대리, 옥대리가 사준 옷 너무 마음에 들어. 이번 주에는 요거 입고 다음 주에는 내가 요거 입을게. 어때? 셔츠를 하나 입으면 일주일은 기본으로 입어야 하나 보더라고요. 요즘은 비염 걸린 사람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냄새를 못 맡게 됐으면 좋겠어요. 코를 뜯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500번도 더 듭니다.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차장님 퇴근 시간만 기다립니다. 차장님이 퇴근해야 일을 할 수 있어서요. 너무 괴로워 차장님에게 직접 말해야겠다 결심했는데 예전 제자리 사람이 차장님께 냄새난다고 말했다가 차장님이 노발대발 둘이 엄청 싸우고 그분이 결국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야기할 용기가 안 납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아 냄새가 진동하는 차장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와, 이거는요.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뭐 보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한 여러 개가 있다고 치면은 한 8개 정도 문이 있다고 치면 그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의하면 잘린다 그러고 뭐 사줘봤자 뭐 똑같을 거고. 그 냄새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코를 막고 있을 수도 없고 코를 뜯어버리고 싶다는데. 한번 울어야지 뭐. 네? 한번 울어야지 뭐. 냄새 때문에 취해서 운다고요? 이렇게? 아니 이제 도저히 회사 못 다니겠다고 울어야지 뭐 어떡해. 아니 사장님도 아니고 차장님인데 그렇게 냄새나게 어떻게 다니지? 아니 그분의 윗 상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나도 위에다 꽂을 것 같아. 나 저도 저 정말 팀장님 곤란하다.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이 정도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닐까요? 보편적이라는 얘기야 이것도. 근데 어떻게 계속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저 진짜 궁금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자를 수도 없잖아요. 너 냄새 나니까 나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좀 권고를 할 수 있겠죠. 얘기는 할 수 있죠. 위에 분이면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밑에는 이렇게 싸운다고 하니까. 이런 거면은 진짜 상무쯤 되는 사람이 야 이 새끼야 너 냄새나 씻고 다녀 병신아라고 얘기해야 돼 진짜 이 정도면. 근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이제 코도 이게 적응을 한다 그러잖아요. 냄새. 아니, 이게 적응이 될 그거요? 아니 그냥 봐도 되게 지저분할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그래요? 옷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옷을 안 갈아입으니까 일주일 내내 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도 조금 옷을 계속 매일매일 다리거나 뭐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는. 차장 정도면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정이 없을 수도 있겠다. 예, 예. 뭐 당연하죠. 이 정도 수준이면 네. 가정을 이룰 수조차 없는 수준이다. 좋게 생각해주면은 차장님의 핵심인재일 수도 있잖아요. 아, 도저히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예. 이분의 신기를 건들면 안 돼? 그렇죠. 예. 우리가 좋게 생각해준다면 그럴 수 있는데 핵심 인재 주변 인재 다 죽인 그러니까 이거 납득할 수가 없는 저도 이 사연인데. 근데 이 정도로 냄새가 나거나 뭐 좀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채취에 대한 느낌을 안 받은 적은 없어요. 저도 지나가다가 이제 하는 그런 코끝을 팍 때리고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발냄새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땀 냄새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냄새일 수도 있는데 담배 냄새. 담배 쩐내. 이제 그런 냄새, 쩐내. 담배 냄새. 아 맞아요. 그냥 일반 담배 냄새 말고 그 네. 쩐내 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오래 이제 숙성된 담배. 그쵸 맞아요. 재떨이 향기 플러스 이제 그걸 지우겠다. 재떨이 향기는 어떻게 해서 재떨이 향기 맡아보신 적 지우겠다라는 있어요? 어떤 그런 네. 일념하에 이제 그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믹스 커피. 커피를 함께 복용한 경우 그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죠. 저 예. 여러분 말씀 저도 흡연자예요. 음. 예, 흡연자고 누구보다도 흡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냄새 나는 거는 나도 냄새 나거든. 아 맞아요. 스스로 피면서도 왜 피냐 이 사람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최소한 저한테 냄새 나는 것도 남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 가글. 입을 헹구는 어떤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위생관념이 없는 사람이면은 이거는 그 옛날 경험을 저도 되살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도 흡연을 했었기 때문에, 오 끊으셨어요? 예, 지금은 뭐 피진 않고 있는데, 오. 그 집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있어, 방에서. 그 냄새가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죠. 예. 빠지지. 그러면 그 냄새가 계속 옷장에 쌓여가지고 아이고. 그 우리가 말했던 그 냄새가 그대로 본인은 이제 옷을 세탁을 해서 입고 오겠지만 그 방에서 담배 피우면서 그게 계속 그 옷에 배어가지고 그대로 회사로 와서 분명히 아침에 오면서 바람을 맞고 왔겠지만 그 옷이 배어 있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괴로워하게 집도 되더라고요. 그렇고 차 타면 그 맞아요. 예. 예. 그 완전히 그 막혀 있는 그 맞아요. 냄새가 나는 경우. 근데도 뭐 회사에서 이제 옆에 있는 동료들이 좀 착해가지고 그걸 얘기 안 하는, 그러니까 제 경우로 설명 옆에서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상사도 별로 뭐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걸 너무 못 견디는 거지 나는. 아 그런 경험이 그렇죠. 있으신 거예요? 저는 있어요. 상사가 뭐라 해요. 상사가 뭐라 하지. 있는데 잘 버텨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상사가 분명히 뭐라 했을 거예요. 뭐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그냥 흘려버리는 그렇죠. 거죠. 뭐 예. 그런 것도 있죠. 아예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예. 술이나 한잔 하러 가시죠. 누가 심각하게 얘기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윗사람이. 맞아요. 예.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분의 고민을 보내주셨으니까 네. 이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비염 걸린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예요 지금. 냄새를 못 맡게 됐으면 좋겠고 코를 뜯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500번도 더 들고요. 차장님이 퇴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본인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일을 못 하세요. 근데 차장님과 그런 트러블이 있었던 분은 회사를 퇴사하셨어요. 자, 이분에게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저는 면담 신청해야 된다고 봐요. 누구한테요? 나의 정신 건강이 나는 누구야 그러면? 나는 이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이잖아요. 그런 구성원 자체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나 정신 건강이 악화된 상태 자체가 나의 업무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못할 수준이라는 거를 직장 상사한테 얘기를 이분보다 더 얘기하는 그쵸. 여기 위에 있는 조직장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만약에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될 때는 이건 인사팀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 정도 액션을 해야 되는 거지 감정을 앞세워서 1대1로 싸운다 이러면은 감정은 감정으로 풀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그 효과적인 해결책을 갖고 할 수 있는 곳과 얘기를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직 직책자 그리고 이제 인사 관련 담당 부서 정도로는 인사팀을 찾아간다는 거는 이제 부서로 옮긴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자기 고충을 얘기하러 가는 거죠. 부서를 옮기게 해주건 어떠건 솔루션은 니네가 찾아야지. 그거 하라고 있는 사람들인데. 라고 우리네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고충을 예, 그쵸. 처리해 주세요. 그게 우리네요. 우리이긴 네네. 하겠지만 어찌됐든 둘 다
자기 고충을 얘기할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해서 해결이 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이런 내용과 비슷한 사연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세요? 사장님 실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사장님이 나와서 사장님이 해결했다라는 그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너무 재밌게 어떻게 봤는데 해결을 하셨대요? 사장님 와서 이제 이런 사람한테 네. 바로 뭐라 한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나요? 씻고 오겠지. 씻고 오겠죠. 그래요? 그 정도로 사장님이 좀 무안을 줬던 것 같아요 그때. 아. 그 글을 읽어봤을 때는 그 정도로 무안을 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씻고 왔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같은 경우 뭐 저도 이 프로님과 말씀 뭐 생각은 똑같고요. 결국 이 사람보다 높은 상사한테 아니면 인사팀 뭐 저 아니면 사장님한테 가서 난 이 회사 계속 사랑하는데 난 계속 다니고 싶은데 일을 할 수가 없다. 조치해달라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해야겠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본인한테. 직접? 네, 근데 그냥 이게 뭐 그 전에 계신 분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차장님 냄새 나서 제가 일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는 말 못하고 말 안 하고 좀 돌려서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전 차장님하고 일하는 게 좋고 배울 게 많고 이렇게 장점 늘어놓다가 그런데 좀 주변에서 위생적으로의 차장님 욕하는 걸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제가 들으니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야? 이렇게 누구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차장님 곤란하시죠? 뭐 이렇게.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아는 방법은 똑같은 잘못을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맞불을 지르자? 네. 그러려면 똥을 싸야 돼요. 네? 저는 약간 가스 배출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경을 끼고 이제 근무를 한다든지 그쵸, 냄새가 난다. 수경은 아니고 이제 K1, A1 방독면을 그렇죠. 쓰고 방독면을 쓰고 근무한다든지 가스 그렇죠. 이렇게 출발하는 건가요? 그런 소품을 이용해서 나 냄새 나서 죽겠으니까 사장님한테 갈 때만 그렇죠.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런 것도 하고 네, 그건 근데 감정에 불을 지를 수 있는데 감정 맥스 막 완전 씨 약 올리는 오, 거. 그렇죠. 매기는 거죠. 매기는 거지. 네, 저희가 근무 복장에 대해서 오늘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복장과 용모는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뭐 옷을 잘 입고 못 입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뭐 용모를 단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업무에 적합한 옷차림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본인에게 어울리는 좋은 옷 입으시고 내일도 힘차게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